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왜 거기서 나와? 라는 테마로 릴레이 특강 첫 번째 주자를 맡게 된 미생물자원연구부 선임연구원 조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버섯의 생태형인데 저는 여기가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버섯을 봤을 때 걔가 어떤 A라는 이름을 가지거나 B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독버섯의 관점 그리고 이 버섯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지금 해보려고 해요. 꼭 알아야 될 버섯의 생태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생, 부생, 기생의 이제 생태형을 가지고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생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먼저 알아볼게요. 얘는 유럽 너도 밤나무? 아마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얘는 어떤 전나무 종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화렵수고 얘는 침엽수예요. 그렇죠? 다른 나무죠. 완전 다른 나무인데 사실 얘네가 우리가 보는 이 지상 위로 말고 땅 속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생성 버섯이에요. 여기 있죠. 이런 부생성 버섯들은 이 지표면에 뭐 유기물이 있는 낙엽이나 아니면 죽은 나무나 이런 것들을 부생시키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여기 있는 이 공생성 버섯들은 땅속으로 나무의 뿌리에 스스로 균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제가 이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가서 여기 앉아 계신 이 남성분의 손을 잡고 이쪽에 가서 이 여성분의 손을 잡으면 저를 통해서 이 둘은 어떤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성 버섯이 이 생태계 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여기 써 있겠지만 카본이라고 했죠. 탄소를 이 버섯을 활용해서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광합성을 해서 얻어지는 탄소가 생기겠죠. 그럼 그것들을 땅속으로 해서 뿌리 끝으로 해가지고 이 버섯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 버섯은 또 생장을 하면서 옆에 있는 나무로까지 자라난 다음에 이 뿌리에 연결이 되었고 서로 이제 커넥션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섯은 그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분을 이 나무들한테서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는 거죠. 이 나무는 뿌리가 생장할 수 있는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땅속으로 뻗어 나가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이 끝에 다른 버섯에 이 균사가 연결이 되면 이 가느다란 균사들이 땅속으로 퍼져 나가면서 거기 있는 흙 알갱이 하나하나를 감싸면서 무기물이나 수분이나 영양분들을 끌어다가 이 나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더 잘 자랄 수 있겠죠. 특히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은 나무들이 훨씬 잘 살고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런 균근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생균군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버섯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붉은 달걀 광대버섯인데 여기 되게 조그만 알 귀엽죠. 근데 나쁜 짓이에요. 얘가 자기 역할을 하기도 전에 제가 이미 다 뜯어서 칼로 자르고 막 했는데 버섯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으니까 그리고 땅 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생장의 모습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황금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네로 황제가 이 버섯, 얘랑 거의 비슷한 사촌인데 얘를 갖다 주면은 그 무게만큼 금으로 바꿔줬대요. 네로 황제는 뭐 돈이 많겠죠. 뭐 다 알아서 갖다 바쳐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줄 수 있겠지만 굳이 황금까지 주면서 이거를 왜 먹었을까요? 네로 황제는 불로장생.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전엔 되게 이 버섯이 신성시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진시황도 용지버섯을 찾아다녔죠. 불로초를 열심히. 근데 그냥 단지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먹고자 하니까 뭘 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이 버섯은 딱 그 시기에만 나는 거였어요. 그 시기에 그 숲에 이런 데 가서 채집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 뭐 봄이나 아니면 뭐 겨울이나 이런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어디 시장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먹는 버섯 여기 있죠. 송이. 송이 다 드셔보셨나요? 양송이 말고 새송이 말고 송이버섯.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기 28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17만 원이고 똑같은 버섯이지만 그 모양에 따라서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을 매기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비싼 돈을 저렇게 주면서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그죠? 지금 손에 차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희소성이에요.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데 그 버섯이 한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수요는 많으면 공급이 적어졌을 때 수요가 많으면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그 시기에만 구할 수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특별한 맞아요. 어떤 소나무 향도 가지고 있고 어떤 맛도 있고 미식가들은 저런 것들을 찾긴 하지만 이 버섯이 몸에 뛰어나게 좋거나 너무너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기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이도 꽤 비싼 편에 속하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공생성 버섯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3만 원, 뭐 여기는 막 모아놓고 파는 거 보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더 많이 나오는데 저거는 구하기가 힘들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뭐죠? 그쵸. 대단한 영화예요. 지금 제 기억에 2009년이었던가? 그때 개봉했던 것 같은데 이 한 장면만 봐도 그 아바타라는 그 영화가 떠오르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봐요. 보면은 이 뒤에 버섯 보여요? 그래서 이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항상 저런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신비한 곳이나 아니면 그 판타지한 그런 그 숲을 주로 나올 때 대부분의 버섯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보실 때 한번 보세요. 버섯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나무 얘기였는데 이 나무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장면이랑 그 영화 아바타에서 저는 이게 가장 오버랩 됐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저한테 인상을 줬던 장면이기도 하고 여기에 엄마 나무라고 부르는 그 마더트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부족, 외계인 부족인 나비족들이 여기 뒤에 머리 뒤에 이거 USB 같은 거, 촉수 같은 거, 말 같은 거에도 연결을 하고 어떤 날아다니는 새에도 연결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서로 교감을 한다는 건데 이 나비족들이 이 나무랑 다 연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로. 그래서 요거를 해서 주인공을 아까 그게 뭐지? 약간 오픈 결말이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꿔낸 되게 신비한 그런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빙산을 보면은 이 물속에는 엄청나게 빙산이 일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은 어떤 침엽수, 소나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땅 속을 보면은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요 갈색 정도? 여기까지예요. 이 나머지 이 네트처럼 퍼져 있는 이 하얀색은 다 아까 그 공생성 버섯의 균사예요. 균사가 땅속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양분들을 흡수해서 이 나무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는 대부분 뭐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균사들이 이 나무의 뿌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험실에서 이제 얘를 제외한 씨앗이랑 이걸 붙인 씨앗이랑 같이 키우게 되면 생장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못 크죠.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자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숲을 바라봤을 때 조금 생각이 바뀌시나요? 우리는 항상 위만 보지만 이 땅 속에는 엄청난 그 아까 균사의 연결들이 이 나무가 다 함께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드 와이드 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예쁘죠. 이 버섯과 이 숲과 이 땅이 있지만 이 땅 속에는 더 큰 이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마도 요 버섯이 있는 이 한 주먹이나 내 한 발자국 아래에 있는 이 균사만 모아도 수백 킬로는 갈 거예요. 걔를 다 핀다면, 하나로 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마다 그 모양이 다른 거는 아마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인데 그 나무들이 이 빨간색 실 이게 이제 그
공생성 버섯의 균사가 되겠죠. 걔네로 인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계속 서로 물질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거는 숲을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나무인데 색깔이 진하고 클수록 큰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허브트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허브트리 하나와 하나의 이 연결된 이 망들이 다 그 공생성 버섯의 균사예요. 그래서 이 숲에 이 나무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숲에서 나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내가 더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로 돕고 경쟁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 이 하나의 이 커뮤니티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무들을 보시면은 다 이 큰 나무들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허브트리라고 하는 엄마 나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가 이 나무를 베어내거나 그 나무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 연결되어 있던 이 커뮤니티의 47%의 커넥션이 끊겨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공생성 버섯 중에 하나인데 이 나무와 옆에 있는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얘랑은 거치 하나야 같은 균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저 넓게 뻗어 있는 그 숲에 그 나무마다 다 땅속으로 그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무가 여러분 자기의 자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무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을까요? 어떻게 있죠? 그냥 그 균류들로. 네. 맞아요. 정확해요. 만약에 이 숲에 제가 이제 어떤 참나무예요. 참나무인데 저한테 참나무니까 도토리가 열리겠죠. 열매가 열리는데 그 도토리가 이제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발화를 해서 크게 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숲에서 똑같은 나무의 도토리를 주워다가 옆에 같이 이제 심었어요. 둘 다 이제 싹이 텄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공생성 버섯의 균사를 이용해서 내 자손한테 더 많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과의 연결. 그리고 그 양분들을 더 많이 얘한테 주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 나무도 어느 정도 자기 자손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낳았는데 제가 볼 때 나무가 알아봤다기보다는 공생성 버섯의 균사가 더 큰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버섯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치수가 잘 자랄 수 있게 엄마 나무가 자기 뿌리의 생장을 이렇게 옆으로 피해준대요. 왜냐하면 내가 뻗어 나가면 이 나무가 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들도 되게 숲에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성 얘기가 좀 길었지만 부생성으로 넘어왔는데 뭐죠? 우리 많이 먹었는데 이거. 맞아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나무에 우리가 언제든지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송이는 1kg에 수십만 원을 줘야 되지만 이 표고버섯은 10,000원 주면은 이만큼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맛이 없고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섯들이 이제 싸게 팔리는 거예요. 자, 얘가 새송이죠. 근데 얘는 사실 송이가 아니에요. 얘는 큰 느타리라는 버섯이에요. 큰 느타리한 버섯인데 이 송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업적인 이름에 대한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한 번쯤은 얘를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금시초문이죠. 난 저렇게 생긴 버섯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얘가 바로 이 버섯이에요. 뭐죠? 그쵸, 팽이버섯이죠. 야생의 상태에서는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먹기 좀 편하게 뭐 빛이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색깔도 바꾸고 좀 더 야들야들한 식감으로 만든 거죠. 이 갓도 다 펴지지도 못해요. 근데 뭐 먹기 좋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이걸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은 내가 먹었던 팽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생성 균류들이 왜 중요한가는 숲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섯을 제가 이렇게 좀 뒤집었는데 이 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균사가 엄청나게 뻗어 나가고 있어요. 이 버섯들이 이 균사를 통해서 그 떨어진 낙엽이나 아니면 죽은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산에 가면은 나무가 그렇게 수많이 많이 있는데 보통 한 그루의 나무에서 가로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kg의 나뭇잎이 생긴대요, 1년에. 근데 산에는 나무가 몇 그루나 있죠. 작은 산만 해도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매년 80kg의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음 해에는 사실 산에 못 가요. 1년, 2년 지나면은 나뭇잎이 쌓여서 산에 못 가겠죠. 그리고 나무도 점점 자라지 못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숲이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바로 부생성 균류들이에요. 걔네가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분해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균사의 형태로 뻗어 나가면서 영역을 넓히고, 이 버섯도 부생성 분해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작은 하얀 것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균사들이 섞여 있는 그 부분들은 나뭇잎들이 다 조각조각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버섯이 걔를 분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가 없으면 숲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공생성 버섯은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이렇게 경계목이 쓰러져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요렇게 밑에가 하얗게 균사가 자라있고 그 나무를 점점 그 조직을 끊어내는 거죠. 뭐 셀룰로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분해하면서 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생성 버섯입니다. 짠, 짠, 짠. 징그럽죠? 얘는 노린재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방아벌레일까? 하여튼 어떤 방아벌레인 것 같은데 그 유충이고, 그리고 얘는 나방 유충이고 얘는 벌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그 살아있는 곤충을 감염시켜서 그 곤충을 숙주라고 표현을 하죠. 숙주를 죽이고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온 요 끝에 빨갛게 된 요 부분에 이제 또 포자가 생겨요. 얘는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가 제가 만약에 어떤 노린재였다면 친구 집에 이렇게 가다가 이 포자가 나한테 딱 떨어졌어. 그럼 얘가 깨어나서 내 속으로 균사를 하나 밀어 넣어요. 그럼 곤충이 겉은 딱딱하지만 이 속은 얼마나 무르겠어요. 그 내장들을 쫙 퍼져 나가면서 내 몸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충하초예요. 동충하초. 제가 이 표본을 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짜란. 만져보실 분. 제가 만질게요. 자, 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작은 노린재지만, 자, 너도 한번 볼래? 이렇게 생겼단다. 잘 나오나요? 그래서 요 끝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곤봉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조금 더 볼록하게 생겼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이 포자가 생기는 거예요. 얘도 아직 조금은 어린 상태인 거죠. 이제 이 동충하초를, 노린재를 죽이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숲에 가면 원래 개미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갔는데 되게 깨끗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집에다 통에 놓고 밑에 휴지 깔고 물 좀 넣어놓고 좀 키우다 보면은 대부분 어떤 동충하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개미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개미들한테 감염되는 동충하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 되게 유명했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명했던 게 있었는데, 좀비 엔트라고 해서 이게 개미인데 지금 이 개미의 머리에서 뿔이 엄청 자라났죠. 그리고 개미의 눈 색깔을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이랑 같죠. 저 안에는 이미 이 동충하초의 균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하나 신기한 게, 여러분 연가시 아시잖아요. 연가시. 사막이나 귀뚜라미나 이런 뱃속에 있는 연가시가 감염되면은 걔를 물로 뛰어들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서
배에서 그 길다란 연가시가 나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염된 이 개미는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조금 햇빛도 적당히 들고 습도도 좀 있고 이런 데를 가서 얘처럼 아니면 나뭇잎이나 나무의 수피를 그 강한 턱으로 꽉 물어요. 그리고 나서 죽어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이 포자가 생기는 이 버섯이겠죠. 자실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이 곤충들한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에 대한 불강력적이잖아요. 우리들은 뭘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곤충들은 그게 안 되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곤충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병이지만 이로 인해서 이 곤충들의 밀도가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곤충이 매미나 아니면 노린재나 어떤 대벌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나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대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에 분명히 피해를 줘요. 그 먹이사슬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서 내가 어떤 나무를 다 갉아먹으면 그 나무에 사는 또 다른 생물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지금 조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더 보시면은 사슴벌레 종류죠. 어떤 사슴벌레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강한 사슴벌레도 이런 동중하초균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이 밖으로 삐져나온 이 하얀색 이런 것들이 다 균사예요. 이 밖에 나왔다. 이 틈틈이 이 관절 사이사이로 나왔다는 거는 이 안은 열어보는 순간 뭐 그냥 하얗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힘이 센 장수풍뎅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곤충의 입장에서는 되게 슬프지만 생태계 내에서는 무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숲이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얘도 되게 무서운 말벌인데 보세요. 사이사이에 다 하얗게 빠져나오고 있죠. 여기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마귀예요. 사마귀도 마찬가지. 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진짜 마디마디로는 다 삐져나와요. 얘네가. 얘도 말벌 종류겠죠. 그리고 말벌이 가지고 있는 이 혼눈이 보통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배가 이 뒤에 있었는데 속이 궁금해서 한번 까봤어요. 까봤더니 이 안에가 원래 벌이 어떤 모양인지 제가 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얗게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안 가져가요. 얘네를. 자, 그리고 마지막 거의 매미인데 매미 때문에 요새 시끄럽죠. 조금. 근데 매미가 여러분 땅속에서 몇 년 살죠? 6년 또는 뭐 7년, 8년까지도 산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힘들게 살고 이제 내가 내년이면은 땅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 동충하초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감염이 돼요. 땅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 땅 위로 요만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잘 파보면은 이 밑에 매미 유충이 이렇게 있어요. 이쯤 되면은 그래도 거의 다 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매미 생태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매미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우린 더 시끄럽고 그리고 식물은 또 피해를 받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이런 동충하초도 있지만 아까 갔던 그런 백광균 같은 것들에도 이렇게 오염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콩나물 같은 거 밑에 다 개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 일가족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기도 하고 되게 처참한 현장이긴 하지만 자연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터죠. 전쟁터예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얘네들 이 동충하초 균들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역할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도태되고 죽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 계속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 더 재밌는 얘기들이 뒤에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오늘 직접 근처에 있는 숲에 가서 좀 오늘 만났던 버섯들을 직접 한번 채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산에도 가주시면 고맙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라서 많이 긴장도 하고,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